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자, 이번에는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6 네, 베스트 11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갑자기 이런 걸 왜 하냐? 이번에 피파 아시죠? 게임 피파에서 PL 베스트 11을 뽑아달라라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이맘때쯤이면은 선수들한테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이제 시즌 끝나고 혹은 뭐 시즌 말미에 발표될 올해의 베스트 11 그리고 올해 선수 이런 거를 이제 지금쯤이면 투표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혹은 끝났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게임에서도 투표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영군 선정 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빅6 베스트 11. 자, 과연 누구를 뽑았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키퍼입니다. 자, 알리송 베커를 뽑았습니다. 30경기 20실점 18번의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알리송 베커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스탯은 프리미어리그만 기준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날짜는 4월 23일 토요일 오전 8시 7분에 지금 녹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의 스탯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사실 골키퍼는 빅6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4명이 있죠. 알리송, 에데르송, 데헤아, 에두아르 멘디 4명의 골키퍼가 있는데 사실 데헤아라든지 맨디라든지 선방 능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빌드업 능력이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현대 골키퍼에게는 빌드업 능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리송과 에드리송은 이 양쪽 모두 좋은 능력치를 갖춘 선수들인데 이번 시즌은 비교적 알리송이 좀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송을 뽑았습니다. 또 특히 이제 알리송의 강점인 1대1 디펜스 능력이 이번 시즌에 또 가감없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움도 사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에드레송도 이번 시즌에 했나요?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네, 알리송을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자, 이제 수비수 부문으로 가겠습니다. 레프트백 주앙 칸셀루입니다. 30경기 1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프트백은 뭐 두 명밖에 없죠. 올릴 선수가 주안 칸셀로 혹은 앤드류 로버슨인데 사실 공격 포인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로버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로버슨이 도움만 10개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칸셀루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칸셀루는 사실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부터 그랬지만은 풀백으로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풀백이라고 정의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여러 방면에서 팔방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로버슨이 뽑히면 좋겠지만 머리는 칸셀루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칸셀루를 뽑았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센터백입니다. 자, 버질 반다이크를 뽑았습니다. 30경기 3골 1도움 기록 중입니다.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지션에 반다이크를 뽑는 것은 뭐 시즌 초반에 장기 부상 딛고 복귀해서 정말 좋은 빌드업 능력 보여주면서 그래 이게 반다이크지라는 것을 보여주었었고 그나마 이제 초반에 신체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폼이 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중반부터 확실히 폼을 확 끌어올리면서 지금은 거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반다이크의 수비 리딩 능력도 굉장히 돋보이면서 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죠. 첼시가 정말 많은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득점이 모두 다 취소가 되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반다이크를 뽑았고요.
사실 반다이크를 뽑는 것까지는 큰 무리는 없었는데 그의 파트너를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명의 선수를 두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 뽑은 선수는 후뱅 디아스입니다. 26경기 2골 3도움이고요. 사실 고민을 했던 선수는 조엘 마팁과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마팁도 사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풀 시즌을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었거든요. 마팁도 골도 넣었었고 도움도 기록했었었고 그래서 마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이번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좀 디아스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디아스를 골랐고요. 또 사실 리디거도 정말 좋은 센터백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게 4-3-3 포메이션 바탕으로 좀 뽑은 거기 때문에 과연 리디거가 포백에서도 동일하게 좀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어서 비교적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배제가 되었었고요. 마팁도 좋지만 디아스가 좀 더 발이 빠르고 그렇다는 점에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디아스가 이제 최근에 복귀를 했죠. 자, 이제 라이트백입니다. 여기는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28경기 2골 12도움 기록 중이고요. 사실 이건 리그 기준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시즌 전체로만 봤을 때는 17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버풀 단일 시즌 최다 도움 기록이고요. 타이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라드인가 같이. 그래서 아무튼 아직 한 제가 알기론 6경기, 7경기, 한 8경기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치르면은 뭐 충분히 도움 하나 두 개 더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세운 레코드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아놀드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놀드는 사실 1718 시즌부터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자 이제 수비 지났고 미드필더로 갑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입니다. 31경기 8골 3도움.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실바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어요. 물론 잘하던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난 시즌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전에서 많이 밀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뭐 이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오갔었죠. 근데 결국에는 또 본인이 직접 스스로 내가 이 팀에서 아직 뛸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그래서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탈압박하는 능력이 기가 막히죠. 실바는 이번 시즌. 그래서 볼 운반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스탯에서 볼 수 있듯이 골도 정말 잘 넣어주면서 사실 지난 시즌에 이 중원에서의 갑작스러운 해성은 긴도안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실바가 좀 그런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바 당연히 뭐 뽑아야 될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 자리 파비뉴입니다. 25경기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득점은 리버풀에서는 커리어 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파비뉴 그리고 사실 또 로드리 이 두 선수가 사실 현재 PL의 최고 수비형 미드필더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파비뉴를 뽑은 이유는 뭐 로드리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비뉴가 좀 더 꾸준하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드리는 사실 기복이 좀 있던 편이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사실 저는 그 에버튼전에서의 그 장면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판정이 있었죠. 핸드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파비뉴가 확실히 좀 더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아닌가 싶어서 파비뉴를 뽑았습니다. 다음 케빈 데브라이너죠.
25경기 11골 4도움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이제 진짜 조금은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부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케빈 데브라이너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의 승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하고 있고요. 첼시전에서도 정말 좋은 멋진 골들을 넣었었고, 리버풀 홈 원정 다 좋은 득점, 물론 다 마팁의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득점 해내면서 지지 않는 리버풀과 2대2 경기를 두 번 만들어내는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뭐 데브라이너가 뭐 그래도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에서의 영향력은 데브라이너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수로 갑니다. 공격수 레프트 윙어입니다. 손흥민 선수입니다. 29경기 17골 6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윙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만큼의 뭐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거나 혹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거나 혹은 팀 내 입지나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선수를 못 봤어요. 빅식스 내에서. 뭐 맨유는 뭐 산초 이런 선수들이 있을 수 있겠고, 리버풀은 뭐 사디오 마네 혹은 루이스 디아스가 있는데, 루이스 디아스는 사실 1월에 왔기 때문에 보여준 기간이 짧고, 사디오 마네도 사실 시즌 초반에 중반까지도 좀 부진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중앙 공격수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맨시티도 윙어가 최근 들어서는 좀 파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이 그나마 좀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가 있는데, 그래도 손흥민이 지금 17골 6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히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경기 수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살라랑 5골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테지만, 뭐 경쟁에 불 붙으면 또 그건 나름대로 재밌는 볼거리가 되겠죠. 자, 스트라이커는 디오고 조타를 뽑았습니다. 29경기 15골 2도움 기록 중인데, 조타를 뽑은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골을 많이 넣었어요. 중앙 공격수 역할을 하는 선수들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디오고 조타입니다. 15골이에요. 이 위로 이제 손흥민 선수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 이제 윙어잖아요. 중앙 공격수 조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 호날두라든지 그리고 뭐 아이반 토니 이런 선수가 있는 건데, 뭐 조타가 전반적으로 영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어쨌든 공격수는 골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제 이게 이제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 축구에서 스코어로 승패를 결정짓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스코어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축구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타의 이 퍼포먼스는 충분히 좀 리그 베스트로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타를 뽑아봤고요. 다음은 뭐 이제 안 나온 선수 한 명 있죠.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30경기 22골 12도움. 네. 사실 뭐 살라가 네이션스컵 갔다 온 이후로 진짜 좀 많이 부진한다, 못한다, 뭐 이런 얘기 했고 했지만, 와, 이 스탯을 보세요. 30경기 22골 12도움이라는 이 괴물적인 파괴적인 스탯. 와, 진짜 살라가 왜 이번 시즌 정말 EPL의 제왕으로 군림했다고 평가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스탯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맨유전에서 멀티골 터트리면서 부활의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잔여 일정에서 퍼포먼스. 그래서 살라를 뽑았고요. 정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알리송, 칸셀루, 반다이크, 후뱅 디아스, 알렉산더 아놀드, 베실바, 파비뉴, 데브라이너, 손흥민, 조타, 살라, 이렇게 4-3-3 포메이션으로 투표를 했고요. 확실히 이번 시즌 계속해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10자리 다
이제 리버풀과 맨시티가 양분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한 자리 손흥민 선수가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리버풀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고요. 맨시티가 이제 4명 그리고 토트넘이 1명 이렇게 저는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뽑은 거고요. 사람마다 뭐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팬들마다 또 관점과 평가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았다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서 끝내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서 다음 영상에서 빅6가 아닌 팀들의 베스트 11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